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카로움사업단 김희진 본부장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보험회사 모집인이라고 하나요?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를 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원래 직업은 이 일은 아니었고요. 헤드헌팅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헤드헌팅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그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이가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부득이하게 이제 있게 되면서 이제 저도 몰랐죠. 우리 아이를 이제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0시부터 3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다가 알바몬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마지막에 밀어놓고 밀어놨던 일이 보험 모집인이었어요. 4개월만 해보고 보육교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입사를 하게 됐죠. 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명함만 카톡 메인 화면에 올려놨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인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말이야 뭐 헤드헌팅 하면서 익숙해졌다고 치지만 낯가림도 엄청 심하고, 그래서 지인들이 너 6개월도 못해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이제 보험이라는 게 사실 그냥 하나 들어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 들어줘 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제가 들어갔던 데가 이제 TC라는 조직이었는데 거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였거든요.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4개월만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개월 차에 교육을 받고 2개월 차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받기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 체결이 됐어요. 가족 체결이.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은 뭐지? 이 사람은 왜 나한테 가입을 했지? 내가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떤 거에 매력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하고, 제가 문과이지만 분석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 많이 체계적으로 하면서 파헤치고 또 약간 파헤치고 상품 설명서 파헤치고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3개월 차에 또 체결이 됐고 4개월 차에 또 체결이 됐고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왜 체결이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그래서 그 포인트를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상품이 지인한테 가입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TM으로 가입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홈쇼핑으로 가입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서 장점만 모아서 지금 현재 고객님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의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노하우를 팀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리크루팅을 하기 시작했고, 리크루팅이 되면서 그때 현재 지점장님이 지금 현재 단장님이신데, 단장님이 센터장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주셔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센터장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센터장 교육을 간 거는 9차월 정도 됐고, 그냥 센터장이 된 거는 16차월, 17차월 정도 됐어요. 대리점이 나오니까 제가 정말 놀랐던 거였는데, 더 빨리 지점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본부장이 될 수도 있는데, TC라는 조직에서는 그 구조가 조금 다르거든요. 16차월, 17차월에 됐으면 정말 빨리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 인원이 있어야 돼요. 리크루팅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 리크루팅하는 인원이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이라고 하는 건 매출이거든요. 매출을 매월 끊임없이 해야 돼요. 1년 동안 매월 끊임없이. 그 평가를 저만 평가를 보는 게 아니라 팀 전체 조직을 4개월 차, 6개월 차, 9개월 차, 12개월 차 계속 봐요. 여자밖에 안 돼요, 입사가. 그리고 여잔데 정착률이 좋으려면, 보험의 니즈가 있으려면 기혼 여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 40대 여성, 50대여도 안 돼요. 연령이 높아서 또 안 돼요. 3, 40대 여성의 기혼이어야 되고, 아이 엄마면 제일 좋고, 그분들이 가까워야 되고, 인천 서구 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면 제일 좋고, 그분들이 정착을 1년 동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을 까다롭죠? 다 충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매월 꾸준히 리크루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딱 대리점에 왔을 때 조직이 막 입사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을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넘어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막 입퇴사가 많아지고 그러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저도 정이 많은 편이라서 그분들한테 정을 막 쏟아냈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또 그다음 매출이 저조하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을 추려서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엄청 신기했어요. 조직 단위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나이대도 엄청 젊어졌어요. 20대 초반이신 분들도 꽤 많아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20대 초반이신 분들도 제가 그분들 중에서도 교육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옆에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도 하는데 열정도 진짜 대단하시고 간절함도 있으셔서 아 20대여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제 생각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단에는 총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여기 청라에는 한 50명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한 3군데 정도 지점이 있어요. 저희 포함해서. 저희는 한 17, 18명 정도 있고. 영업하실 때는 주로 어떤 영업을 하셨어요?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로 컨설팅 영업을 했었어요. 보험회사 자체가 운전자 보험이 유명하다 보니까 홈쇼핑으로 운전자 보험 광고가 나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 1, 2년 정도 연체나 실효가 되지 않은 고객들을 TC가 담당자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컨설팅을 대면 업무를 하는 거예요. 대면 영업이죠. 그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2, 3년에 한 번씩 교통법이 바뀌거든요. 운전자 보험 변경도 도와드리고 그런데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도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좁은 범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드렸어요.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합보험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소개도 받고 고객님들한테 가족 소개, 지인 소개 이렇게 받으면서 컨설팅 영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손해보험사이다 보니까 종신, 연금 이런 거보다는 거의 보장성 위주로 움직였고 여기 와서는 이제 종신이랑 연금도 같이 하게 되면서 더 범위가 넓어졌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계속 하게 되고 재미도 있고 진짜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직한 지가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정말 신기하고 아직도 배울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총 경력이 그래도 보험하는 사람 치고 짧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월 배울 게 있고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지하 1층. 오늘은 팀 미팅이 있는 날이라 DB 영업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네. 본부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첫 번째는 절실함인데 지인들한테 하지 않겠다는 절실함. 지인들이 싫다기보다는 지인들한테 거절을 당했을 때 사실 보험 없는 사람 없잖아요. 네. 거절을 당하지 않고도 나는 버텼어, 나는 있었어 하려면 보험 내용이 좋아야 된다고 첫 번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키 받으러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옆구치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의실 공간 예약을 하고 있어요. 키도 빌려야 되고 문도 열어야 되고 이게 되게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라 몇 시부터 얼마까지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직접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오늘 팀 미팅 끝나고 신인 교육도 있기도 하고 제가 저희 팀의 막내예요. 직급은 제일 높은데 나이로만요? 네. 언니들 배려 차원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수고하면 되는 거기도 하고 사실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오픈을 해둡니다. 그 DB 영업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지인한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럼 지인한테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막 해도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지인들은 그래도 1년은 유지해 줄 수 있지만 고객들은 한 달도 안 돼서 철회를 할 수도 있고 3개월 있다가 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일은 유지율도 되게 중요하고 환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컨설팅을 잘해야 돼요. 오늘 또 정보 미팅이 있어서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엔 또 어디 가세요? 카페요. 근데 환수를 당하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게 장점이라면 이렇게 환수를 당하면 회사원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내가 그 계약으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거를 다 뱉어내야 돼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1년. 거의 1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본부장님도 환수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 설계사들이 알아요. 아는 경우가 되게 많고 보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해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지를 만약에 당했다. 그거는 뭐 진짜 다른 컨설턴트가 붙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해지 방어라고 있어요. 그날 복원하면 살릴 수는 있거든요. 제가 팀원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다른 컨설턴트가 붙었을 때도 이길 수 있을 만한 플랜을 짜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고객이 생각했을 때 이 계약 저 계약 똑같으면 해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해지율을 조금 낮추는 게 저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팀원들이 바라는 목적이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플랜을 웬만하면 다 봐요. 지점장님 연결됐어요. 와, 드디어 앉으시네요. 사실 끝난 건 아닌데 아침부터 자녀 학교도 보내야 하고. 진짜 모든 엄마들 다 비슷하죠. 좀 같이 일하는 분들을 정말 잘 챙긴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여기는 이 리모컨인 것 같은데 왜요? 왜요? 일반적으로 보면 네. 본부장님이고 어쨌든 직급이 높은 편인데 네. 그냥 이런 거 다 일일이 하고 리모컨까지? 계신다. 막내라 그래요, 막내라. 저희 원수사 지점장님들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매일 하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은 없으세요?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항상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6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저도 멘탈 영상을 봐요. 저희가 금융이다 보니까 요즘에 빠진 게 제가 금융인데 노후 관련 금융 그리고 매일 보는 것 자기개발, 멘탈 관리 같은 거 그거 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이런 사람은 좀 피한다 하는 그런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채용할 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이면 채용을 하지 않아요. 일 잘하는 거는 하나도 경험 안 해봐도 상관없어요. 딱 2개. 절실하고 인성 좋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 대 일 못하는데 정말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세요? 차라리 후자가 훨씬 낫죠. 제가 잘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보험의 보자도 모르고 입사했던 한 명이었고 그 절실함 가지고 지금까지 롱런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건 다 제쳐놓고 예의 없게 하면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면서 하는 거는 당장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는 계약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느낀 건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 몇 배로 훨씬 더 크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지면서 살라는 건 아니지만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정석대로 하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저는 똑같이 컨설팅을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는 그 담보밖에 없었으면 설계사 욕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그 상품밖에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하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오랜 기간 겪으면서 느꼈고 욕하더라고 하는 고객님이 그 설계사를 또 욕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다독여주면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하고서 체결을 하면 오히려 그 고객님이 소개를 더 많이 시켜주시고 계약 해지를 안 하시고 유지를 잘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저한테도 똑같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 담보로밖에 못 넣어줬던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단백질 음료가 있으신데 살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살려고 단백질 드신 게 아니라 살려고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여기 간식도 있어요. 아, 이렇게 간식도 잘 챙겨 드시는데? 아니 간식을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아, 저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왜 아무도 안 오세요? 줌으로 송출되기도 하고 방문 가신 분들도 꽤 많아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카톡으로 전송하고 있어요. 대면 영업이다 보니까 항상 매일 올 수가 없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다 적어가지고 다 전송해요. 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시네요. 네, 또 교육이 있어서 지금 바로 교육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10분이 지연이 돼가지고 팀 회의할 때 먹을 음료수 2번째 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뭐 여쭤볼 시간이 없네요. 막내의 서러움에서
저희가 촬영 일자가 후보가 2개였잖아요. 네네네. 그때 분명히 일정이 많으셨다고 그때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보다 한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날은 그 날짜에 시하고 분하고 초까지 쪼개서 써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예약 메시지를 매일매일 저한테 해야 할 일을 보내놓거든요. 그날은 17개인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 힘들어. 오늘 교육 때 콜하고 1차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말고 한 명 내용에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하자 이렇게 좀 원래는 전화로 요청이 온 거예요. 너무 기쁘다고. 필요한 거 드릴게요. 이 고객님이 이번에 가입한 고객님이세요? 네. 사실 저라면 실비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손 의료비만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거 바인더 안 줬어요? 실손 전환 지금 이 땡건 고객님처럼 이젠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점심을 네. 먹지 않고 교육을 하는데 운동도 할 겸 문이 닫힙니다. 제 자리에 단백질 바랑 단백질 음료가 많은 이유가 식사 대용이요. 네 맞아요. 식사 대용이에요. 벌써 반나절이 지나갔는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장점은 있는데 하루가 빨리 가요.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다? 이 정도? 이 보험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나요, 삶이? 가장 큰 건 주부들이 많이 겪는 일일 수도 있는데 누구 엄마에서 김희진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제 자리가 생겼고 나왔을 때 일을 하면 저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일만 하거든요.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과라든지 목표, 하루에 해야 되는 나의 할당 업무가 있다 보니까 하루가 또는 일주일이 또 한 달이 지루하지 않게 간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명품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아이 옷을 가격표를 보면서 샀었어요. 첫 급여를 받고서 아이 옷을 가격표를 안 보고 샀던 게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DB손해보험에 입사를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어요. 학자금 대출이 창피한 이야기지만 되게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IMF 때 시절부터 이제 겪은 분들은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더 받는데 그 학자금 대출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 갚았고 청약도 당첨이 돼서 제 집도 있고 또 아이도 키우고 있고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어서 국민연금도 저는 계속 내고 있거든요. 국민연금도 그것도 이제 매월 100만 원 넘게씩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50만 원이 나오더라도 이게 나한테 필요가 있을까? 이게 진짜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희 엄마도 너네 국민연금 꼭 가입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노후에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추가 소득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학장도 다 갚았고 생각해보니 이런 성과는 좀 여러 개 있네요. 혹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개인의 목표로는 일단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업무상으로의 목표는 우리 팀원들 인당 생산성이 있거든요. 그 네. 인당 생산성을 많이 높여드리고 싶은 게 또 저의 개인적인 목표. 인원으로는 지금 17, 8명 정도 있는데 30명 정도까지 늘리고 싶은 게 또 저의 목표. 그냥 사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 함께 할 수 있는 인원으로 30명 정도까지 늘리는 게 저의 목표고. 보험 영업이란 걸 추천하실 수 있나요? 당연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무 설명회를 할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든 거에 있어서 영업이 아닌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사도 약국 열었지만 사람 안 오면은 소득이 없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그렇고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로서 나아가려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일의 자부심이 높기 때문에 영업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입사했을 때를 너무 예전이지만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완전 끝쪽으로 생각했던 그 직업이었어요. 보험.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클릭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 일을 선택함으로써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동아줄이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동아줄이었는데 황금 동아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였는데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해봤던 분들도 아 이건 정말 보험 역시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우리 로움에서는 또 우리 팀에서는 그런 분들 절실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바꿔드릴 수 있고 다시 그 생각을 깨워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분들이시라면 한번 문을 두드려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즐기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건 저 혼자로 충분합니다. 고생하는 건 관리자들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정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다 끝났습니다. 퇴근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직 퇴근하지 않고 운동이 오늘 있는 날이라 운동하고 그 이후에도 끝난 건 아니고요. 연락 오는 카톡 내용들, 전화들 다 피드백까지 마치고 퇴근하면 한 예상 시간은 9시, 10시 전에는 퇴근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여기 헬스장 가시는 거예요? 네, 설마? 맞아요.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근데 하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체력이 아무래도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일이 계속 서서 일하거든요. 서서 교육하고 말하고 고객님들 만나서 긴장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체력이 엄청 이제 소진이 돼서 그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되더라고요.